오늘 발표는 아까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랑 연구 과정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의미들까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한 연구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까지 좀 30분 동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업 세미나 제목이 청년은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물음에 청년은 이미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답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연구였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미 탄핵광장 이전부터 특히 여성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수많은 여론이나 학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주체로 아직까지 보지 않았었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참여했었던 20대 여성 대학생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밝혀낼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역사화하는 논문을 써봤습니다. 이 과정 전체적으로 연구탐사대 원정 부트캠프부터 스프린트 과정을 통해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논문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앞서 보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논문이 그냥 게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앞으로 다른 후속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자원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한 뭉치의 종이 때문이었는데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알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제 또래 페미니스트들은 많이 관심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폭력, 아니면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엄청나게 많은 폭력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되게 옛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여성의 몸이 물화되는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이걸 아무도 안 볼까? 라는 건 저희 생각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이것을 관심이 없어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박물관에서 옛날 자료들을 스캔하는 자원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쓴 자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PDF 파일이나 온라인으로 전사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자원활동하면서 했었는데요. 그 자원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에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2000년 학생법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인터뷰집을 보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을 이어갔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아주 짧은 기사였을 뿐인데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외롭지 않게 운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역사를 좀 제대로 정리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활동가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 학생법정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 핵심적인 법정 자료집과 결과 보고서를 발견하게 됐고요. 이 외에도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연구 데이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정보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1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천여 건 정도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사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데이터 정리를 하고 목록을 매기고 간단한 제목을 붙이는 작업에도 좀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구원정 부트캠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연구 질문을 좀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자료를 보는 작업을 이어갔고요. 그 결과 이 내용을 총 정리한 1차적인 자료가 나온 게 바로 이번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단순하게 보면 사실 사료 정리집에 좀 가깝지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학술지 논문은 단순한 사료 정리집이 아니라 그 역사가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추가하는 작업을 스프린트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논문의 핵심적인 의의는 이 학생법정이 단순한 모의 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를 끌고 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서 옛날에 엄청 나이 많은 어른들만 이 운동 했던 거야가 아니라 여성 대학생들이 이미 벌써 자신들의 운동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미 세대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핵심적인 실천의 하나로 봐야 한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기획자였다, 실행 주체였다라는 거를 좀 전복하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간 사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활동가나 메인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분석되거나 혹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와서 행사 참여하면 좋지. 걔네들도 와가지고 하면, 머리숱 채워주고 좋다. 정도로 끝나는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어떻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랑 접합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사회에 나가서 결국은 이 문제랑 연결해서 다른 지점에서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년들은 이미 그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였다라고 의미를 좀 복원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했던 기존의 역사를 이제는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로 전환시킬 시점이 왔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2030 여성이 사회운동을 해왔었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록을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경향은 많습니다. 그치만 그들이 운동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잘 남기는 게 왜 중요한지 사실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기록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때 보셨던 거 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저 혼자 적는 이런 외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만 스스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되면 결국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쭉 이어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 생존자가 지금 이제 6명 남은 상황에서 피해 생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거 옛날 문제 아니야? 하고 끝나버리기 전에 그때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사실 나랑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인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잡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연구한 건 2000년 법정, 2000년에 있었던 것뿐이지만 2000년, 2010년,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점에서도 이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운동을 어떻게 할지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간략하게 앞에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부트캠프에서 또 스프린트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원정에서는 사실 이 연구를 왜 시작하게 됐냐, 그리고 이걸 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는 목표를 조금 더 다듬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들어갔던 게 24년도 굉장히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여름 내에 가깝게 시작을 했었는데, 논문이 나온 건 25년도 겨울이었거든요. 거의 2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이거 좀 포기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쁜데, 같은 이유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뚜렷할수록 그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부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헬스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그냥 하는 타입이라서, 물론 그냥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복귀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과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확연히 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하기 전부터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부터 이미 벌써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어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정에서 왜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연구로 나온다면 혹은 어떤 산출물로 나온다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다듬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스프린트에서는 그것들을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미 스프린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방학을 가졌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전체 자료들을 전사화를 완료한 상태였고요. 약간 일부분의 자료도 좀 추가로 발굴된 것들을 전사화하는 추가로 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본론을 같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조금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었고요. 주차별로 할 일을 좀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 스프린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같이 뭔가를 작업하고 있어라는 이런 의식들이 계속해서 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은 학술지 개정 논문으로 한 20쪽짜리 내외의 논문으로 끝이 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업이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들, 사진이라던가 회의로 그냥 필기된 거,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을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시간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의를 제가 해석을 좀 덧붙이는 작업에 불과했는데, 제가 다 쓰지 못한 자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자료, 전사화한 자료 중 극히 일부를 활용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맥락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그때의 일을 다르게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나서, 그거 내가 기획한 건데? 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때 사실 이런 부침들이 있었다. 혹은 이런 경합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다 누락됐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는 누구랑 누구랑 싸워서 결국은 이거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가들이 이 안에서 좀 힘들었다 한 이야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2000년 학생법정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 운동을 했던 마수많은 활동가들이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소진됐다. 나는 유산을 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소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부침은 어떻게 잘 승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또 같이 들었고요. 동시에 2000년 법정으로 이 한국 정부로 제도화되면서 생존자 지원법이 피해자 보호법으로 탈바꿈됩니다. 이 2000년이라는 시간대 안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우리가 케어할게라고 가져오는데 이 법 테두리가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도 사실 2000년 학생법정으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긴 한데 연구비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런치 컨퍼런스 때 아주 그래도 적지만 계제료를 충분히 약간 커버할 만한 금액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논문 게재를 할 때 그 돈을 탈탈 털었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뒤에 있는 두 번째 검은 색깔 테두리에 있는 생존자 지원법이랑 피해자 보호법은 그럼 그건 영어로 써서 약간 그냥 왜 해외 학술지에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사회문제 해결학 연구자라는 연구탐사대가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작업을 좀 하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논문을 활동가 이름으로 사실은 발표하기를 원했었고, 연구탐사대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도 활동가였는데요.
활동가로서 일하는 동안 사실 어려웠던 지점은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였고, 동시에 사회 운동을 하는 이 단체에서 글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작업이 전혀 환대받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지양해야 할 것이로구나라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던 지점이었어요. 기록을 한다거나 연구를 하는 거는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걸로 이게 환원되는 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저는 활동가일수록 사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과 이 연구가 수없이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좀 함께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사회 운동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발은 연구에, 한 발은 사회 운동에 이렇게 담궈야 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쪽에서 사실 치우침 없이 똑같이 담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발을 사회 운동에 담그는데 결국 실패했고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이 논문 발표가 가능했던 거는 사실 지금 연구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확보가 되어서 사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쓰고 싶었고, 너무너무 발표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한계들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장과 글을 읽는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일수록 이런 현장과 글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은 사실 기록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활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는 떼일 수가 없는 과정일 텐데요.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붙여서 역사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활동가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편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서론 파트만 갖고 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너무 내향형이라 질문이 부끄러워 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어주시고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